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소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소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는 당신과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의 지지와 연대성을 보리면서 반제 공동 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최 110일 2022년 9월 15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세 즈음에서 중국의 인사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학회 자유무역구 항구전문위원회 부비서장 오민학, 조국 잡지사 비서장 리화평이 8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같은 애국 헌신의 로고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고산 과수종합농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6년 9월 17일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세 번째로 우리 농장을 찾아오신 이런 날입니다. 그때 고산 땅이 생겨 처음 보는 이제 희한한 과일 대풍이 마련되고 그해 우리 농장에서는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훨씬 돌파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가 열린 뜻깊은 해 고산 과수농장에서 과일 대풍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전망대에서 이 무한하게 펼쳐진 과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철령 아래 온통 붉게 보인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고산 과수농장 전변의 역사의 첫 페이지는 우리 장군님께서 쓰셨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찰하는 데서 우리 고산 과수 종합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발휘한 애국 헌신의 이 투쟁 기풍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 중앙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작업반 퍼전에 넣으셨댔습니다. 이 퍼전과 저 퍼전을 다 돌아보시면서 사과알이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사과알들의 빨간 물감을 들인 것처럼 색이 곱고 멋있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작업반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퍼전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올해에도 과일 농사를 알씀 있게 지어서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이 한참입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과수 면적을 누리고 과학과세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대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 철룡, 애국이요, 풍청과 같은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육농 공정별 지표들을 원만히 수행해서 계절별에 따르는 과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펼쳐진 철룡 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연년 과일 대풍을 안아올 일념 안고 해마다 생산을 누려온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도 신선한 과일들을 수많이 수확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재해방지 능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놓자. 지난 14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태풍 12호가 저기압으로 약화되고 현재 태풍 14호가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깊고 골이 깊은 이거 박연지구, 삼고지구, 유홍지구에 진출해가지고
이거 혼막이 비롯한 이거 사방 구조물 공사를 지금 벌림으로써 피해를 철저히 막는데 이 사업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깊고 물살이 센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거 피해를 막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농업생산 단위들에서는 배수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센 바람과 많은 비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 세 있으면 농장이 벼가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써 지은 농사에서 단 1kg, 단 1g의 나달도 호실하지 않고 온건 소출을 거두자면 이제 태풍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논물 관리공들이 자기 맡은 포전들을 타고 앉아 필지별로 여러 개소의 논둑들을 끊어놓아 폭우가 내려도 쭉쭉 빠질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발생할지 예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각지 농업부문에서는 논반 물도랑 가시기 정용을 전반적으로 여의하면서 논물 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대동강을 끼고 있는 데다가 대동강 수위보다 논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배수 양수기들을 망가동으로 돌려야 합니다. 양수공들이 책임서가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수시로 알아보면서 물이 고이는 족족 뻗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 그리고 각급 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소한 방심과 여행수가 만회할 수 없는 효과를 스스로 청해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연 피해 막이 대책을 계속 강력히 세워서 연속적인 재해성 기상 현상에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관찰에 떨쳐나선 각지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솔비들을 만가동해서 전력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 설비들의 보수 정비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현재 발전기 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속도도 속도지만 질이 첫째라는 거, 이 질의 기본을 중심을 두고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화 밀폐 작업을 규정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롭게 질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모조리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보수를 도해서 겨울철 전력 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주 청년 1호 발전소에서는 최근 물량이 많은 조건에 맞게 설비 관리, 기술 관리,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전력 증산의 동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조건에서 온재 구조물 관리에 큰 힘을 넣으면서 수문 관리를 잘하여 발전기 효율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 설비 점검 검열의 날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발전 설비들의 불량 개소들을 찾아 제때에 퇴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라선시 송배전부에서는 전력 계통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전력 공급을 과학화해서 시안의 여러 부문에 대한 전력 보장을 원만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의 역할을 높여 전력 계통의 설비들을 개조함으로써 송배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송배전 체계를 정비 보강해서 전력의 도중 손실을 훨씬 줄이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황해남도에서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서는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와 비배 관리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에게 보급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해서 그들이 밀보리 농사를 더 잘 지어서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오리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토쟁회로 농업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운전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퍼전들이 들쑥하게 집중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들끓는 퍼전마다에서 벌어지는 화선식 정치 사업은 올해의 기호의 다수학을 이룩할 결의안고 분발에 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혁명률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수학들의 제8기 제5차전의 결정을 철저히 간수하기 위한 청결격전의 과감히 떨쳐나선 산천군 윤평 농장아리 전체 농업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 사를 드립니다. 한해 농사의 성과적 결석을 위해 떨쳐나선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악량된 모습에서 더려 우리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악성 전염병과 또 극심한 가물, 폭우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이겨내면서 마련한 이 풍요한 작황이 알곡 생산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해 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순간까지 모든 퍼선들이 당정책 관철로 들끓게 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는 것이 우리 기동리술 선동대원 모두의 하나 같은 심정입니다. 버섯 생산을 늘려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 안고 여러 단위에서 버섯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에서 이 첨가제량은 작지만은 원가를 따져놓고 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첨가제로 쌀겨를 쓰던 것을 산에서 나온 부식토에 속해와 유기질 비료를 섞어가지고 만든 포산비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비해서 원가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이 쌀겨를 전혀 쓰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외국문 출판사 인쇄공장에서도 버섯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철 버섯 재배를 위해서 온도 조건에 맞게 중온성과 저온성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계절적 특성에 맞는 버섯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에서는 통풍 조건이 기본이니까 그것을 하루에 2차 내지 3차 통풍시켜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용량 관리를 위해서 자기 기질에 따르는 보충 영양분을 주입해가지고 그래서 수확량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합니다. 1차, 2차, 3차에서 완수확을 거둘 수 있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년 9개월째 계속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급속히 전파되던 기존 바이러스가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는 과정에 여러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로 끊임없이 진화되면서 세계적인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2021년에는 전염력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363만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주요 바이러스로 전파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최고의 감염력과 면역 회피성, 재감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상 최고의 감염자 발생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3억 2,800만여 명입니다. 이것은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각각 290%, 60%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는 계속 변이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한계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미크론을 능가하는 새로운 슈퍼 변이 그루가 또다시 출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계를 휩쓸었던 델타 변이 그루처럼 사망률이 매우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이 결핍된 사람들과 동물의 유기체에서 병원성이 매우 높아지는 방향으로 또다시 진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슈퍼 변이 그루가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력과 치명률이 매우 높은 슈퍼 변이 그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악성 바이러스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6억 1637만여 명, 사망자는 652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동부의 산동성이 16일 태풍 12호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태풍의 최대 바람 속도는 시속 80km였다고 합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13일 4층으로 된 살림집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건물이 낡은 데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수원에서 사과밭에 태양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실리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그늘 아래서 잘 자라는 사과 품종을 심고 그 위에 태양 전지판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친 햇빛과 우박 등 여러 피해로부터 사과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어 매우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올해 극심한 열파 속에서도 안전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14호의 이동 상태와 용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14호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발생에서부터 이동하는 과정에 열대 바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보충받아서 중심 기압과 풍속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크기에 있어서도 매우 강하고 큰 초대형 태풍으로 되었습니다. 태풍 자체가 열대성 저기압인 것으로 해서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력합니다. 지금 이 태풍 14호를 이동 경로도 유사하고 또 올해 용량을 준 태풍들 중에서 제일 강했던 태풍 11호와 대비해 볼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태풍 14호의 세기가 더 세고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태풍 14호는 올해 발생한 태풍들 중에서 제일 강한 태풍입니다. 앞으로 이 태풍 14호는 내일 18일 밤경에 조선 해역 부근을 거쳐서 조선 등의 먼 바다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강한 바람을 산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서해안 지역들과 해상들에서는 센바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위성화상을 보면은 태풍 14호의 변두리가 조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고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해산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과 어제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태풍 14호와 중국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흘러들어서 내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특히 령촌, 온천, 벽성, 고성을 비롯한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소이안의 여러 지역과 시중, 부존, 회양을 비롯한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끼겠고 피온과 철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과 도시경영, 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한창 여물어 가는 농작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가정들과 건물들에 설치한 태양빛 전지판과 같이 야외에 설치한 솔비들이 바람에 날려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장들에서 건설 자재들에 대한 보관 관리를 잘해주길 바랍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내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고 센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알맞은 옷을 입으며 소금을 함수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곡산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주의경보,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산, 해운, 농업 부문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18일부터 30일 사이에 있게 되는 지자기 폭풍 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30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8일과 23일, 25일부터 27일까지 지자기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